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은 날씨에 대한 인사들을 촌철님들이 많이 주고 계신데요. 토끼님,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 참 좋습니다. 시선 집중처럼 잔잔하고 차분한 가을이 오고 있는 느낌 너무 좋아요. 시선 집중처럼. 네. 차분하죠,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네, 차분하지만 귀에는 쏙쏙 들어온다. 뭐 이런 거 잠깐 어필해드리고요. 밥하기 싫은 여자님이 벌써 김장 배추 심을 시기가 왔네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나 봅니다. 촌철님들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던데 이제 밤 되니까 약간 쌀쌀하던데요. 네, 새벽에 나올 때도 좀 춥더라고요. 선선함을 넘어서 좀 쌀쌀하더라고요. 딱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AS 타임 가시죠. 네, 어제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사무국장과 수원 세모녀 사건 같은 비극을 막을 근본 대책 어디서 출발해야 할지 저희가 짚어봤는데요. 네. 한덕수 총리는 경찰 등 공권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의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대안을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이 위기가구 발굴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하지만 이게 과연 대안이 될 것이냐? 한덕수 총리는 위기 과정으로 확인이 되면 도와줄 시스템과 재원은 준비가 돼 있다. 이번 사건은 위기각으로 확인은 됐는데 옮기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발견되지 않고 찾는 노력이 중단돼서 생긴 문제라고 했거든요. 하지만 어제 정성철 국장은 위기각으로 6번 발굴이 됐지만 지원받은 게 하나도 없는 사례도 있다라면서 발굴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애초 문턱이 높은 보장과 지원이 문제고 긴급복지를 받아도 최장 3개월이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점을 꼬집었는데 네.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멈출 방안 좀 어디서 출발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죠. 병행. 위기의 가구도 당연히 발굴을 해야죠.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수단을 동원해서 발굴할 수 있으면 다 발굴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원 같은 경우도 더 두텁게 하는 방안 당연히 그건 병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해야 될 게 아니라 병합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 네. 다만 이 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보죠. 교통사고가 났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근데 그런 사람 데리고 사고 어떻게 났어요? 가해자이십니까? 피해자이십니까? 이런 거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일단 응급처치하고 병원으로 네. 이송부터 하죠. 네.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 방안이 목숨을 살릴 정도로 두텁게 지원되고 있느냐. 이거부터 정부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가게 되면 또 가난을 증명해야 되고 거기서 또 좌절감을 맛보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숨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또 반복된다는 얘기를 워낙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구가 신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 상황을 관이 감지를 해서 찾아낸다는 뜻이죠. 그렇죠. 발굴이란 단어를 쓰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기를 증명해 보라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따라오면 안 되는 거죠. 어찌 본다면. 그렇죠. 일단 긴급 지원부터 지금도 일단 일정하긴 하긴 해요. 긴급 생계 지원을 하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데이지님 이런 비극이 벌써 몇 번째인데 아직도 현실적인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한탄해 주셨는데요. 네. 오늘이 세모녀의 발인입니다. 어제 하루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빈소를 방문해서 애도를 했고요. 네. 전 언론이 지금 떠들썩하게 이번 사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 관심이 좀 꾸준히 이어져서 제발 좀 반복되지 않고 촘촘한 안전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1박 2일로 연찬회 진행하고 있죠. 네. 어제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강연자로 등장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이지성 작가입니다. 당구 선수 차유람 씨의 이제 남편 되는 분이죠. 네. 이 사람이 부인 차유람 씨의 입당 배경을 묻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수정당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할아버지 이미지입니다. 좀 국힘의 젊음의 이미지와 아름다운 여성의 이미지를 당신이 들어가면 바뀌지 않겠냐. 배현진 씨도 있고 나경원 씨도 있고 다 아름다운 분이고 여성이지만 왠지 좀 부족한 것 같아. 김건희 여사로도 부족한 것 같고 당신이 들어가서 4인방이 되면 끝장이 날 것 같다.
네, 어제 상당히 파문이 크게 일었죠. 네, 근데 당시에 의원들은 좀 웃었네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배현진 의원 이렇게 SNS에 올렸더라고요. 부부금슬 좋은 건 보기 아름답지만 오늘같이 집 문 밖에 잘못 과하게 표출되면 팔불출이란 말씀만 듣게 된다. 이런 글을 올렸고요. 나경원 전 의원은 그런 언급과 접근이 바로 우리 당의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 라면서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좀 유감을 표명하긴 했던데요. 네. 파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기획 지지와 실행 결과가 엇나가는 경우가 다반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딱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차유람 씨의 입당 동기를 질문했겠습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대남과 이대녀의 갈림 현상을 의식해서 이대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질문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걸 기획 지지라고 한번 비유를 해보죠. 그런데 이지성 작가의 대답은 정반대로 이대녀, 뭐 더 이대녀라고 한정을 낼 필요도 없죠. 여성들의 반감을 사기에 딱 좋은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행 결과가 완전히 엇나가 버린 거죠. 뭐 굳이 제가 분석하고 말 것도 없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이미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꼰대 이미지를 강화시킨다고. 네. 배현진 의원도 팔불출 운운했던데 이런 지적이 이지성 작가 개인에게 한정되면 다행이겠지만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한두름으로 엮여버리면 꼰대 이미지에 마초 이미지가 더 씌워지게 된다. 그러니까 물을 뿌리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름을 뿌려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네, 뭐 유재천님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역풍이다님은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말하는 작가의 태도도 저는 좀 마음에 안 듭니다.라고 꼬집어주셨고 진빠삐용님은 외모로 정치는 인을 하는구나라고 좀 비유를 해주셨고요. 5696님 이지성 작가의 어제 발언이 현재 국민의힘의 성인지 무지 시대착오적인 모습만 드러냈습니다라고 평을 해주셨는데 논란이 일자 이지성 작가는 농담으로 한 말이다.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꼰대당 이미지를 만들고 강화시킨 사람이 나인가 나경원 전 의원인가 뭐 이런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나중에 또 이 글을 또 삭제해 버렸다면서요? 네, 결국은 이제 사과를 하고 이런 반박글을 모두 내리기는 했는데요. 이 파장을 조금 되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편 어제 연찬회에 장차관 40여 명이 좀 출동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미 그러니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리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뭐 그대로 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연찬회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함께 들어주시죠. 저희가 정말 좋지 않은 이런 성적표와 국제적인 여러 경제 위기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권이 출범했지만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만을 생각할 때 우리 이런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소가 되고 우리 정부와 당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은 저 개인의 소감을 말하라면 부디 제발 좀 그렇게 하시라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권 탓 그만하고 제대로 실력 한번 발휘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정말 간곡히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주문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눈에 밟히는 게 있네요. 검찰과 경찰, 감사원이 열심히 전 정권 털고 있죠. 현재. 네. 그렇죠. 민생 살리기와는 별 상관도 없는 것들을 열심히 털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발 부디 좀 그렇게 하시라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금부터 당정이 하나 되자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드릴 때 잠깐 짚은 바가 있는데 당정은 아직까지 이준석 요인을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아직은 아닌 듯하다.
이런 말씀도 함께 덧붙이겠습니다. 네, 강현중 님도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 말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꼭 옮겨주십시오라는 당부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네. 지금 당정이 하나 됐냐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아닌 듯하다라고 짚어주셨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어제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 잠깐 들어보시죠. 그런 유능한 정당과 정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단합의 이런 그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우리 오늘 모이신 분들 전부 함께 오늘 뭐 을지연습이라서 막 술은 못하지만 뭐 술 마신 거나 똑같은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다 또 뭐 회포도 좀 털고 이렇게 하면서 가을 또 이 국회 그리고 저희들은 또 정부를 또 열심히 운영을 해서 국민들께 신뢰 드릴 수 있는 당정 간의 튼튼한 결속을 우리 전부 만들어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뵈니까 저도 힘이 납니다. 하여튼 뭐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해주셨는데요. 과연 당정이 정말 하나가 돼서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을 위해서 일해주실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하루님,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님 등등 많은 촌철님들이 대통령이 여기 가도 되나요?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좀 보내주시네요. 정치적 중립이요? 이 부분까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또 하나 관심은 차기 전당대회 시기가 연찬해서 결정이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일단 비대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조금 전에 전 정권 탓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찌 보면 관련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서울 암사 종합시장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를 유지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오호. 최상목 경제수석이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지금 당장 제도를 변경하거나 이런 것 없이 현행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소상공인 의견을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씀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당장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고 필요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하며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뉘앙스였다. 이런 말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네,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일단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겠죠. 저희도 이미 인터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의 반발이 상당히 컸던 사안이잖아요. 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판에 의무 휴업일까지 폐지해버리면 추가 타격이 있을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헌데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리고 최상목 수석이 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의아한 점이 하나가 도출이 되는데요. 의아하다고요? 대통령실이 국민 제안을 받은 아이디어를 놓고 온라인 투표 진행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여기서 국민의 선택을 많이 받은 걸 우선 추진한다고 하면서 온라인 투표 진행을 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랬다가 어뷰징 때문에 없던 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다시 확인합시다. 없던 일로 하겠다고 한 건 어뷰징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그때 대통령실에서. 네. 그런데 어제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우선 걱정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악의가 맞는 행보일까요?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말 그렇게 우선해서 걱정을 했다면 국민 제안을 받은 걸 가지고 온라인 투표를 해서 우선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그렇게 밀어붙일 수 있는 성질의 문제였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요. 만약에 그게 그 채택에 대해서 밀어붙이면 소상공인에게 어떤 피해가 갈 거라는 것은 뭐 무슨 고급 정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능히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온라인 투표에 올렸잖아요. 밀어붙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소상공인 걱정을 하면서 신중할 것을 주문한다? 도대체 어떤 게 진짜인 겁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뷰징 때문에 중단했다라고 하는 그 공식 발표 이면에 다른 속사정이 있었던 건지가 궁금해지는 건데 이건 음모론에 그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대통령실에서
내놓았던 공식적인 입장만 가지고 보면 아귀가 안 맞아도 한참 안 맞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삐딱선 정신을 발휘하는 제2인데요. 한편 국무조정실은 지난 수요일, 요게 목요일이었죠. 어제 시장 방문한 게 네. 목요일인데 그 전날 원래 의무휴업 폐지에 대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2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기로 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요거를 돌연 연기했다는 소식도 지금 뒤늦게 알려졌고요. 네. 김종희 님이 대통령의 말을 뉘앙스 따져가며 해석해야 합니까? 국민은 해석하지 않고 딱 알아들을 수 있는 메시지를 원합니다. 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네. 한편 오늘 방문 일정이 미리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대통령의 대구 서문시장 방문 예정대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호상 이후로 시간을 좀 변경해서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던데 거기서는 또 어떤 말이 오고 갈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에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좀 추려드리면 대통령실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1급 인사, 1급 이상 고위공직자 13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39억 8,070만 원, 대략 40억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첫 해 당시 청와대 참모진 평균 재산이 19억 7,892만 원이었거든요. 오. 2배 많은 규모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13명의 고위 그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가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모 가운데 가장 그 자산이 많았던 사람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인데 120억 6,465만 원을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부동산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갖고 있고요. 미국 하와이 아파트 갖고 있다고 우와. 하고요. 상가도 4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이었고 이번에는 내각으로 가겠습니다. 총리와 장 차관급 39명의 평균 재산은 1인당 45억 8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아, 여기도 40억대군요. 그리고 가장 재산이 많았던 사람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92억 원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재산 규모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감도 안 잡힙니다. 이 액수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전체 재산의 93%가 김건희 여사 몫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하고요. 네. 예금액만 4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략 추려드린 내용이 이거인데 뭐 재산이 많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그렇죠. 없죠.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은 재산이 많은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다만 저는 궁금한 게 아까 청와대 1급 이상 참모진 13명 가운데 5명이 다주택자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것이 혹시라도 부동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는 좀 그 체크해봐야 되고 경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내역이 정책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이 점만 좀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촌철님들도 바로 그 점을 좀 주목을 해주고 계신데요. 현님, 다주택자 종부세, 뭐 재산세, 재산 보유세 인하, 결국 참모진들을 위한 정책이었나요? 라고 물음표 좀 찍어주셨고요. 9132님, 40억, 60억, 120억, 서민들에겐 비현실적인 금액입니다. 라고 해주셨고. 근데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금액의 기준은 사실은 공시지가죠? 그렇죠. 그렇기 시가가 때문에 아닙니다. 실제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 네. 요즘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3378님, 요거 좀 부작용인데요. 휴, 살맛이 안 나네요.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살맛 안 나시면 안 되고요.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국민의 삶도 더 좋아지는지 이걸 이제부터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는 이제 계속 오로지 민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연찬에 가서도 이제 그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민생을 부디 제발 좀 우선해서 챙겨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국민도 드릴까요? 부자 되는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정부였으면 좋겠다. 오, 국민도 부자 되는 방법. 네, 저도 억소리 나는 재산을 좀 갖고 싶거든요.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로는 덕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몇십 년 전 버전인데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그냥? 뭐 별로 근데 어떤 뭐 영혼이 없는 뭐 덕담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